독해력이라고 하는 걸 팍 길렀어. 그럼 우리 애가 세상사를 몰라. 너무 극단적인. 네, 그러니까 몰라. 세상이 뭔지 몰라. 네. 그래도 독해력이 있으면 딱 가서 독해력으로 돌파할 수 있냐. 이론상은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 디스쿨 토토로예요. 예. 저 토토로로 오늘을 불러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치동고 학원의 강좌 김영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질문들을 먼저 드렸는데요. 예. 결국은 어떻게 해야 잘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예. 국어가 또 지금 워낙 어렵고 일단 중등국어랑 고등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게 이렇게 선을 볼 수 있을까요? 중등국어는 좀 쉽고요. 네. 고등국어는 좀 어려워요. 와, 명답. 왜냐면은 네. 중등국어에 나오는 그 비문학은 한 단락 위주예요. 아, 짧아요? 단락이 짧죠. 그리고 네. 질문도 한 단락에서 사실적 사고를 물어봐요. 읽었으면 알 수 있을 만한 거기서 것만. 정보를 그런 정보가 있는 걸 네가 파악할 수 있냐 네.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거는 한 5단락 정도 이상 되는 긴 글에서 네. 물론 각 단락의 사실적인 정보 파악 능력은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단락과 단락 간의 사이에 숨겨진 추론적 능력 네. 그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의 속마음이 뭐냐 비판적 사고도 물어보고 좀 질문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지금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국어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네. 국어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그 좀 의사소통이 잘 되냐 하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능 시험에 다 다다를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지 이게 근데 그러면 그러기에는 너무 시험이 어려워서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보다도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어머님들이 이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영어나 수학을 어릴 때부터 시켰던 학습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그거에 비해서 국어는 엄청 뭐 10분의 1도 안 시키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것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그 황당한 거는 수학은 일주일에 3번씩 어릴 때부터 계속 가도 수학 점수 안 나오면 우리 애가 머리 나쁜가 봐 이러는데 국어학원은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학원에 보내는 시간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국어학원은 잘못됐어 뭐 이렇게 말하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국어라고 하는 매개로 보는 하나의 시험제도예요. 라는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는데 네. 필기시험 점수가 라고 해서? 네, 필기시험 점수 안 나왔어. 네. 그게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죠. 따로 공부할 게 있는데 그걸 공부 안 한 거지. 네. 수능이라고 하는 공부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국어라고 하는 지문으로 내는 것뿐이지 국어라고는 한글로 내는 것뿐이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 이해가 없으니까 수능 시험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윤곽이 드러나서 이런 정도 시험이니까 이런 커리큘럼을 거치면 거의 90점 이상은 나온다라는 건 다 있죠, 웬만한 학원들은.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될 거를 따박따박 하면은 점수는 나온다. 당연하죠. 그 정도의 체계에 갖춰진 시험이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준비를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수학은 단원이 있고 레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다음엔 저거 하고 요거는 저쪽에 연계되고 이게 쫙 보이는데 예. 국어는 그런 게 저는 잘 안 보여서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이지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애들이 결국 시험을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학 비문학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화법 작문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결국 언어와 매체인데 언어 매체라고 하면 문법이에요. 문법은 근데 좀 귀찮긴 한데 열심히 하면 그냥 다 돼요. 그럼 결국 이제 문학과 비문학인데 문학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필수 작가와 필수 작품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개념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훈련하면 1번부터 5번의 선택지가 쉬워지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저절로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가는 거죠. 결국 문제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인데 뭐 인문, 사회, 과학 이 세 지문에서 네. 요즘 추세가 결국은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비문학에서 이제 어쨌든 판별해 내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저도 오랫동안 이제 출제위원을 했었는데 출제위원 하셨어요? 네, 오랫동안 문제도 많이 내고 뭐 문제집도 한 40권 냈고 그랬으니까 이제 비문학에서 어렵게 내는 게 쉽지 문학에서 어렵게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혹시 문법 같은 데서 어렵게 내잖아요. 그럼 변별력이 없어요. 다 틀려. 예. 다 틀리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건 적당하게 틀려줘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웬만큼 틀리는 문제가 좋은 거지 다 맞거나 다 틀리는 문제는 헛돈 쓴 거예요. 그거는. 네. 네. 평가원 입장에서. 예, 예. 논의의 초점은 비문학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사실 초점인 거예요. 네. 그리고 문학은 고1, 고2 때 네. 내신을 통해서 엄청 훈련을 해요, 애들이. 왜냐면 어떤 그 출판사의 교과서로 그 내신 시험을 하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고1 때 주로 뭐 고전 문학 많은 것이 들어가고 고2 때도 뭐 현대 문학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신을 하면서 애들이 많은 작품을 경험을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고3 때 문학에서 애들이 그 어려움을 겪진 않아요, 네, 실제로는. 네. 그럼 결국 1등급, 2등급의 애들이 이제 어떤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냐, 인문사회 과학 지문에서 그 뭐 가나형 지문, 좀 긴 지문 2개 늘어놓고 6문제 내는 것 중에 3점짜리 2개. 그 두 문제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서 1등급, 2등급 갈라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제 초점은 요거예요. 늘 그래요? 늘 그렇죠. 예. 지금 중3이니까 어머님들 뭐 되게 대단히 국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막 이렇게 지금은 문제가 막 되게 이렇게 엉켜져 있어서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처럼 전문적으로 고3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어쨌든 쭉 끌고 가서 수능 당일날 긴 지문에 3점짜리 2개를 맞출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줄까. 요게 초점인 거죠, 사실은. 그 지적 능력이라는 거는 지문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독해력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시는 거. 좀 쉽게 설명할게요. 네. 독해력이라고 하는 걸 팍 길렀어. 네. 그럼 우리 애가 세상사를 몰라. 너무 극단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몰라. 세상이 뭔지 몰라. 네. 그래도 독해력이 있으면 딱 가서 독해력으로 돌파할 수 있냐. 이론상은 그렇잖아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그럴 수 있겠죠. 네. 시간이 엄청나게 주어진다면. 무슨 말씀을 네, 하시는지 시간이 예를 알겠어요. 들어서 국어 그 45문제 주고 네. 야 하루 종일 풀어봐. 네. 하면 독해력으로 뚫고 나가겠죠. 근데 시간은 80분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능에서 내는 여러 가지 테마들 있죠. 네. 테마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수능 물리에서 네. 수능 과학에 그래서 뭐 물리학 지문이 나왔어. 그럼 이과 과고 다니는 애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지식이라고 얘기하신 거에는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 그렇죠. 한 예, 예. 독해력에 대한 것과 배경 예. 지식 두 가지를 쉽게 얘기하시는 해서 거예요. 아는 게 많으면 독해력이 커요. 예, 무식하면 독해력이 클 수 없어요. 그러면은 배경 지식을 늘려야 된다는 결론으로 가도 돼요? 아니 배경 지식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네. 독해력이 또 커지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독해력 훈련은 독해력 훈련이고 네. 이 아이가 그 독해력을 짧은 시간에 네. 진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 필요한 배경 지식도 좀 싸주는 거죠, 같이. 병행해야 되는 아, 거네요.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능에서 요구하는 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회 여러 전반의 테마와 지식이 웬만큼 좀 잘 정돈돼 있고 그리고 훈련된 독해력이 있어서 새로운 지문 A가 나왔을 때 내가 하는 지식의 어느 영역에서 대충 요 동네 얘기구나를 알면 접근이 쉬워지는 거죠. 네. 접근이 쉬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문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언제나 수능 비문학은 모르는 지문이 나와요. 네. 근데 모른다고 하는 것이 생판 모르는 건 진짜 어려운데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속의 일부면 아무래도 쉽죠. 네.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엉켜 있는 실타래를 한 가닥 한 가닥 해서 이렇게 뭔가 딱. 그렇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문 사회 과학인데 인문은 철학 지문 아니면 역사 지문이고 사회는 경제 지문 아니면 법학 지문이고 과학은 천체 물리학 아니면 뭐 양자역학 아니면 요즘 가끔 이제
DNA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나올 수 있는 테마들은 동네는 결정돼 있어요. 네. 그 동네에서 꼭 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수능을 내는 거잖아요. 어머님들 착각하시는데 수능은 대학 교수들이 내는 거고요.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와서 자기 전공 논문을 시험 문제 내려고 직접 글을 쓰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 편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쓰는 지문을 거예요. 새로 지문을 쓰는 직접 거예요. 쓰는 거예요, 교수가 와서. 네. 그리고 지문을 직접 쓰고 그 지문에서 내가 물어볼 거를 쭉 필기하고 그리고 문제 내고 그리고 그거를 검토위원들한테 주면 검토위원들은 지금 고3 애들의 수준에서 이건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를 뭐 약화시켜라. 이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니까 빼라. 이런 것 등등을 처리해 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그 현장을 보면 철학 인문이다. 그럼 철학과 교사 하나 와 있는 거고 네. 사회다. 그러면 경제학과 교사 하나 와 있는 거고 그리고 물리학과 교사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문을 쓰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지난 한 10년간 수능 냈던 지문들은 달라. 좀 준단 말이에요. 쭉 보고 이런 거 냈구나. 그럼 그걸 피해서 그리고 올해 EBS에서 달았던 것 중에서 피해줬는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글을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생산되니까 그렇게 생산되는 걸 가정해서 애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냥. 네. 예. 교수님들이 직접 와서 질문을 그렇게 쓰시는지는 몰랐어요. 수능이 되게 비싼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우리 이유가 그런 거네요. 수능 국어 45문제 만드는데 한 30억 들어요. 엄청 비싼 문제예요, 수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왜 30억 이요. 평가 문제가 좋으냐? 비싸서 좋아요. 네, 비싸서. 그만큼 여러 사람이 갈아 넣은 거잖아요. 싼 게 좋은 거 맞아요. 네, 동네 초밥집 초밥이 아니고 네. 그래서 스시조 초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같은 값이면 네. 수능 문제로 혹은 네. 평가원 기출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냥. 그럼 뒤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평가원 기출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 이 지금 현재 중3이면은 예.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있나요? 풀 수 있죠, 충분히. 외모 풀어요. 난이도로 구분이 그렇죠. 되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좀 수능을 정확히 이해하는 유능한 교사들이라면